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수업 공개, 그다음에 수업 나눔, 수업 톡톡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학교 문화를 구축하는 경험 혹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들의 학교 문화는 어떤가요? 사회적으로 우리 문화가 이제 공동체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파편화되고 개별화되는데 학교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학교는 교사끼리 단합도 잘 되고 협업도 잘 되나요? 근데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학교 문화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다른 재료 혹은 다른 여건을 많이 만들어서 학교 문화를 구축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교사이기 때문에 수업을 바탕으로, 수업 공개를 바탕으로, 수업 나눔을 바탕으로 교사가 똘똘 뭉쳐서 배우는 학교 문화, 그 다음에 학습 촉진화가 실현되는 학교 문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실현해 보고 싶었거든요.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한번 실천해 봤을 때 그래도 선생님들끼리 교류, 학령 간 혹은 행정부서와 학년부서 간 그런 소통, 협업이 조금은 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율과 책임의 바탕을 두어서 수업 공개를 하는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료의 수업을 참관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이게 내가 왜 가야 돼 하는 그런 부정적 접근 말고 내가 동료의 수업을 참관함으로써 나도 배우고 동료에게 격려도 해서 우리가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수업 참관에 관해서 그것이 수업 나눔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우리 교사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올해 1학기 때 별일 없었다. 2학기 때도 애들 대든 학생도 없고 별일 없었지, 그런 거 말고 내가 수업에서 요 정도는 실현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근데 동료들이 수업했던 것을 한번 들어봤더니 저런 에듀테크를 써가지고 학생들하고 저런 수업도 있을 수 있겠구나. 서로 배움의 문화, 이것을 수업 톡톡으로 나눠봤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은 물론 행정일도 복잡하지만 가르치는 일이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습 촉진화를 위해서 수업 나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학생도 성장해야 되지만 우리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저도 15년 전에 문학 수업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졸고 자고 해서 내가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하고 괴로워하고 반성하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교사 역할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에듀테크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동료 수업도 많이 보고 또 제 수업에 동료들도 많이 초대하고, 그래서 저도 역시 성장하려고 이제 많이 움직여요. 그랬더니 우리 후배 선생님이나 동료 선생님들도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수업 공개를 하신 분도 많이 늘어나서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개하면 서로 배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말썽꾸러기 아이들도 있고 상당히 요즘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는 것처럼 교육 외적인 걸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과 교사가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모인 곳이니까 주안점, 그러니까 초점을 배움과 성장에 두면 교사로서의 보람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자율이라는 화두를 많이 던졌더라고요. 공문에 보면 거의 다 자율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자율은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 자유와 혼동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수업 공개합시다 그러면 자율이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 그런데 자율은 자유와 다르고요. 이슈가 자율이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자율은 책임을 동반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업 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각 학교에서 수업 공개를 한다고 하는 게 너무 형식적이었어요. 2회 공개, 1회 공개, 그러면
뭐 학부모 대상으로 수업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뭐 그 체크리스트에다 나는 2번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형식적 수업 공개를 넘어서 배운다는 취지로 접근하면 마음도 편하고 물론 처음에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동료 선생님들 그래서 잘 사귀어야 됩니다. 수업 공개에 관심 있는 동료를 사귀어 놓으시면 본인이 되게 학교 가기가 즐거워져요. 아,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해서. 그래서 이제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 공개를 하는 건데, 그건 어찌 보면 수업은 공공성이잖아요. 나 혼자 교실 문 꼭 닫아놓고 학생한테 뭘 가르치는지 아무 오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공성에 져야 된다고 제가 어느 교육학 책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공교육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로서의 수업 공개. 그리고 이제 어떤 연구부장이나 수석교사가 수업 공개는 이렇게 합시다 하고 먼저 정한 뒤에 선생님들한테 통보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토론회를 바탕으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수업 공개를 몇 회,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료들하고 수업을 다 하는데 모든 동료의 수업을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 맺기를 제안해서 선생님들끼리 친구를 맺어가지고 실현하게끔 그런 접근 방식을 썼더니 자율과 책임의 수업 공개도 생각보다는 많이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월에 흔히 말하는 봄방학 기간에 학교 가서 연수 받잖아요. 연수하고 그럴 때 학교 대토론회 시간에 1시간 정도 이 수업 공개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게 좋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은 다 똑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 공개의 필요성,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료와 같이 보다 나은 수업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지도할까 이런 진지한 고민성이 바탕이 되면 여기 화면에 보인 것처럼 우리 교사 개인별로 수업 공개 횟수를 몇 회로 하지, 수업 친구 맺기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그 토론장에서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의견이 다 펼쳐져요. 그냥 위에서 수업 공개 3회 해라 이렇게 지시 전달이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수업 공개, 결국은 교사의 성장. 이 교사의 성장은 학생들에게 결국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육자로서의 학생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7가지의 논제를 가지고 대토론회 때 저희는 한번 얘기를 다 나눴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잘 쓰는데 선생님께서 수업 공개를 왜 해야 돼요? 하고 질문을 해올 때 저는 요 말을 잘 합니다. 선생님, 자발적으로 한번 우리 수업 공개 나누고 하는 문화가 필요한데 여기 있는 3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랬을 때 나는 교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하고 자문해 보십시다. 그러고 역시 저한테도 해당돼요. 저는 거의 매일 그렇죠. 내가 오늘 애들을 위해서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었는가 하고 늘 이렇게 성찰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빨간 글씨 화면에 나온 것처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연구과에서 뭐 해라 그래서 형식적으로 쫓기는 듯이 불편하게 응하지 않고 내가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내 수업도 한번 자발적으로 녹음해서 한번 수업 끝나고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선생님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너 생각은 어떠니 하고 면담 같은 것도 하고 이 3가지가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필요한 거라고 동료 선생님들한테 많이 알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위 학교에서 우리 학교 수업 공개는 이렇게 하고 학기마다 몇 회를 공개하고 친구 맺기를 이렇게 하고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도교육청이 그러니까 중등 수업 나눔 한마당 이런 공문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문이 왔을 때 대부분 또 공문이야. 이거 뭐 보고해야 돼. 이렇게 행정적으로 접근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이잖아요.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수업 공개를 하고 뭐 수업 나눔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 지역마다 중등 수업 나눔 한마당을 엽니다. 이런 공문이 오면 행정적 공문이 아니라 교수학습하고 관련된 공문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상황을 이 교육청 공문하고 같이 매칭해가지고 계획적으로 다시 수립해서 하면은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크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 제가 그렇게 한번 연구부장님하고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에 수업에 관련된 거 그러면 우리 똑똑한 후배 선생님들이 수업 관심 많은 선생님들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발적으로 많이 나와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선생님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에 그렇게 대토론회하고 도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두 개를 매칭한 다음에 이제 학교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교과협의회를 2번에 걸쳐서 3월에 실시하고 그때 했던 일은 친구 맺기를 해주는 거죠. 교과권 내에서.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나면 자기가 했던 수업을 실패한 것은 성찰하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건 자랑하면서 이렇게 수업 톡톡이라는 테마를 펼쳐서 교과군별로 누가 발표할 것인지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친구 맺기에 대해서 교과별 협의회를 통해서 완료를 하게 됩니다. 수업 친구 맺기를 할 때 제 경험으로는 동 과목을 1순위 맺기로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면 같은 국어 교사들이라도 문학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이 3분이다 그러면 그 3분이 친구가 되는 맺음 이게 제일 우선시하고요. 소인수 과목이나 혹은 학급수가 적어서 그 과목 한 분이 가르치는 과목은 동교과로 넓혀주는 거죠. 2순위. 그 다음에 2순위까지도 합당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다면 같은 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 대상으로 친구를 맺어주는 거죠. 그것도 역시 충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마지막 순위로 나는 영어를 가르쳐서 우리 학교의 영어 수업 시간에 그 무기력감 때문에 미치겠는데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에 2학년을 지도하신 선생님의 과목을 봄으로써 학생들이 영어 시간 말고 예체능 시간에는 저렇게 기능을 위해서 활발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것도 큰 공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단계 4순위로 친구 맺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라고 흐름이 그렇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교수학습 활동안도 저희는 과감하게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고 수업 공개하세요 그럴 때 그 선생님의 수업 디자인, 수업의 흐름이 뭔지도 모른 채로 단순히 3학년 8반에 2교시에 들어가서 잠깐 보고 선생님 애썼어요. 이건 수업 공개 나눔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교수학습 활동안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선생님이 수업 참관을 했을 때 수업의 전과 후를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또 더불어 이 수업은 수행과제가 뭐고 평가하고는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알아볼 수 있게끔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이런 교수학습 활동으로 변형해서 쓰고 있습니다. 효력이 아주 좋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인 것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업 안에서 도입 단계 흥미 유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는 그래서 1시간 동안의 배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활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수학습 활동안을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업을 참관하잖아요. 여기에 가를 잠깐 보시면 사실은 수업은 많이 공개하는 것보다 수업은 많이 볼수록 교사가 성장한답니다. 언젠가 일본 학자 얘기를, 교육학자 얘기를 들었는데 교사 한 명이 100번 정도의 동료 수업을 참관하면 정말 수업을 잘할 수 있게 된대요. 그만큼 동료 수업을 많이 볼수록 내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내용을 지도하는데 동료가 지도하는 수업 기법이랑 방법이 다르잖아요. 또 내가 하는 방법이 다르면 동료 수업을 보고 나서 아하 그 친구 매력적인데 저런 기법 저 토익 기법이 훨씬 더 성취 기준에 도달하게 낫겠는데 이런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수업 참관과 나눔은 꼭 필요하고요. 수업을 참관하고 난 뒤에는 시간이 없으면 막 그 점심시간에 급하게 모여서 형식적으로 대화 나누고 그러지 말고 전학공 시간을 활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말보다는 글도 꽤 그 동료한테 진솔한 울림을 주거든요. 내가 너의 수업을 봤을 때, 야, 이 성취 기준 고민했었는데 너 참 요런 매체를 활용해서 잘하더구나. 이런 수업 나눔을 서술을 해가지고 글로 표현해가지고 동료에게 넘겨주는 것도 나눔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업에 힘이 되는, 친구에게 힘이 되는 그 양식도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항상 저 선생님 수업이 어떻다 하고 이렇게 그 선생님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우리가 수업을 본다는 건 나의 수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수업이 아니라 또 너가 하는 수업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수업. 우리가 근무하는 A 고등학교 아이들 특성이 이거고 뭐 역량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과목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길러내는구나 하고 수업은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하고 공유해서 나눔 양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통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뭐 동기유발은 명확했는가, 이것은 물론 그 당시에는 매우 쓸모가 있었겠죠. 근데 최근에 수업에서 수업을 본 동료의 참관록은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수업을 보는 방법 1, 수업 보는 방법 2, 그래가지고 뭐 가장 의미 있는 지점은 어디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이게 무슨 수업 연구대에 나갈 것도 아닌데 뭐 과제 제시는 5분 안에 끝냈는가, 체크리스트 이런 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양식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는 이렇게 양식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에는 수업 성찰록을 각자 작성하거든요. 이것도 꽤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수업 성찰록하고 코웃음을 치는데 그렇지 않죠.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했던 수업을 가지고 한번 뒤돌아보는, 이게 성찰인 거잖아요. 그래야 교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4월 수업 공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친구를 맺어줘 가지고 이런 양식을 구글 링크에다 올리면 선생님들이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전학공 시간에 다 친구 맺어 가지고 자기 이름 써주고 아주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일 일본어 선생님 수업이 있다 그러면 그 전날 메신저로 이렇게 해서 수업 친구는 누군데 와서 참관하시고 관심 있는 분은 더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우리 반 애들 수업이구나 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수업 공개와 나눔이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수업 공개를 하자고 대토론회 시간에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수업 공개를 좀 더 하면 안 돼요 하고 정말 저 같은 사람한테 제의를 해와요. 그럼 저는 되게 반갑고 고맙죠. 그래서 그러게 필수적으로 수업 공개를 나누는 거 말고 교사인 친구들에게 내 수업을 한번 제안해보고 싶다 해서 플러스 알파로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제안 수업이라는 명칭을 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신 오른쪽에 비고란의 이 제안 수업은 안 해도 될 것들을 자기가 한번 친구에게 더 수업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교육자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가슴 뛰는 행위죠. 이런 분들이 저희 학교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에 입각해서 화면을 제가 가지고 온 거죠. 제안 수업 하시는 분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한 학기가 끝나면 수업 톡톡, 이거는 뭐냐면요, 학기별로 전학공이 딱 끝났을 때 그 전학공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교과군에서 자기 수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거 1인, 그래서 7개 교과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 방향은 이랬고 수업 기법은 이랬는데 이런 것은 좀 부족했고, 교사의 성장을 위해서 수업 톡톡 나눔 문화 이것을 진행했습니다. 전학공하고 이렇게 연계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부장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국어 선생님은 삶과 만나는 고전 읽기를 가지고 자기가 했던 수업을 경험으로 이렇게 여러 우리 전학공을 하는 교사들에게, 전체 교사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수업 톡톡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에듀테크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 나는 에듀테크 잘 몰라 이런 분도 계시지만, 에듀테크 굳이 필요 없어 이런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발표를 보고 나면 동료가 펼치는 에듀테크 수업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배워보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의 수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나는 이랬었구나 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르치는 반 애들 말고 뒷반 아이들, 앞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역량 수준도 살펴볼 기회가 되고, 얼떨 때로는 이런 발표할 때 2학년 3반 몇 번 학생 때문에 한 학기 내내 수업의 그 흐름도 끊고 너무 괴로웠다는 그 토로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눈물도 흘리신 적 계세요. 그럼 많은 선생님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주면서 저도 그 학생 때문에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을 버리지 말고 2학기 때는 한번 이렇게 좁혀가 보자. 그렇게 수업 톡톡
그런 문화를 구축해서 시행을 하다 보면 우리 교사끼리 상처도 치유되고 그런 거 많습니다. 아무도 우리 교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교사는 교사가 보듬어주고요. 교사는 교사끼리 배우면서 나누고 성장하고 우리끼리. 수업 사례 나눔했던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뭉클함, 그다음에 그 진정성 이런 것을 어떤 그 전학공 끝나고 소감문에다 써서 기록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수업 공개, 수업 나눔, 수업 톡톡이 어떻게 교수학습을 촉진하는 학교 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가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